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이오헬스 PM 고영주입니다.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료기기 전략 분야 내에서 디지털 헬스를 다루었는데 올해는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헬스 분야의 중요성이 되게 커진 동향을 반영해서 의료기기와 동등하게 나란히 전략 분야로서 디지털 헬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 있는 기계만을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영어로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의료용품들, 예를 들면 수술용 봉합사, 지혈제, 스텐트, 주사기 등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어떤 잠재적인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요. 4등급이 가장 위해성, 위험성이 정도가 큰 등급입니다. 예를 들면 혈관 스텐트나 흡수성 수술용 봉합사 등 4등급 제품이고요. 환자용 침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 4등급은 식약처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고 2등급은 식약처 산하기관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인증을 내주고 1등급 제품은 그냥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를 두 개의 동그라미 영역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가운데 그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기가 아닌 어떤 개인 건강 관리에 쓰이는 기기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가령 무슨 맥박이나 혈압, 보행수, 운동량 측정, 개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같은 거가 여기 해당되겠죠. 한편 또 의료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통적인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정의를 설명하느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의 전략 분야로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수명과 만성 질환이 늘면서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동반해서 의료비 재정 부담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ICT 융합 의료기기 분야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이건 근거 기반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단순한 치료에 앞서서 관리나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아래 보시면 올 5월에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월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나라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쭉 보시다시피 대부분 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건강정보 플랫폼, 개인 맞춤형 치료, 디지털 헬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외국도 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분야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연평균 19% 아주 높은 성장률로 예측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2,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300조 원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비슷하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 23년에 약 4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보다는 큰 시장을 갖고 있고요.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23년에 5,1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600조 정도의 이런 큰 시장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경쟁률이 커서 연평균 10%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23년에 약 11조 국내 시장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두 분야 모두 세계나 국내나 모두 성장률과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산업적으로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 분석에서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과 제품이 이제 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과 수술 의료기기의 첨단화가 가속되고 있고, 즉 이제 진단과 수술이 일체화되고 복합 혹은 이동형 영상 진단기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여러 이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스마트 개념이 결합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첨단화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등 어떤 신개념의 치료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후 전략 제품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환경으로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스마트한 건강관리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이제 많이 개발돼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가 개인 건강관리용 의료기기 및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개인의 여러 이제 진료나 검진, 건강기록 등 건강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또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다른 동향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에 따라 이제 고령 친화, 재활 기술의 융복합화 동향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기기 중에서도 단순한 재활 장비가 아니라 슈트와 같이 어떤 근력 증가나 어떤 보조 시스템 개발이 좀 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돌봄 로봇,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한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인지 치료하고 외부 산책하는 것 같은 이제 실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플랫폼 개발 등의 이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략 제품의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리면 의료기기나 디지털 스케어 분야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환경 분석에 따라서 차세대 의료기기와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 그리고 추가로 세 번째로 차세대 치료 시스템으로 개발 방향을 이제 정하였습니다. 각 방향에 이제 적합한 전략 품목을 다음과 같이 이제 도출하였습니다. 차세대 의료기기로의 이제 23년 품목으로는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을 이제 선정하였고, 빅데이터 및 XR 밑에 수술 로봇은 미래 품목으로 이제 분류하였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 방향으로 이제 분류된 품목으로는 보시다시피 모바일과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고령 친화 재활 시스템을 이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품목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앞 슬라이드 그 환경 쪽에서는 오른쪽에 스마트 건강관리 쪽에 설명드렸는데 사실 양쪽 다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발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제 편의상 차세대 의료기기로 이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제 품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 품목들이 이제 대부분인 걸 볼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인공지능, 모바일,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이 품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제 6개 전략 제품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각 전략 제품의 이제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왼쪽 아래 핵심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이제 세 개 회사나 그 세 개 회사의 이제 관련 최근 동향을 적어두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으니까 그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형 의료기기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예측하거나 치료법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로 한국 식약처에서 그런 정의가 있고요. 같은 거에 대한 식약처의 정의로는 프로그래밍된 모델 없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계학습 기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정보, 그렇게 많은 이제 데이터를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하고
본인이 종합 판단해서 질병을 예측, 진단하는데 AI가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AI 의료기기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한 기술 개발 전략을 보면 AI가 유전자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그 밖에 진단 데이터나 생활 습관 정보로부터 질환을 예측하는 이런 기술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서 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진단 기기가 이제 발전하면서 대용량 의료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판독하는 그런 시스템의 수요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진단 솔루션 개발이 바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이제 핵심 기술로는 모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의료 영상, 병리 영상, 또 진료 기록, 생체 신호 이런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는 솔루션 기술들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품목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정의를 보면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허가나 승인 절차 등 개발 과정과 또 환자의 질병을 예방, 관리하 또 치료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한다는 치료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이제까지 보통 디지털 치료제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제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얼마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이제 명칭의 이제 품목군으로 허가를 주기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용어를 여기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 분야에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협력도 또 이제 필요해서 그걸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거나 복약 관리, 신경 재활 등 아까 말씀드린 근거 기반 치료에 의한 데이터 축적 연구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핵심 기술로는 비만이나 이런 건강 관리, 혹은 이제 약물 치료, 중독 치료, 치매, 최근에 우울증 이런 주로 정신 건강 관련된 디지털 치료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품목으로 전자약입니다. 전자약, 일렉트로스티컬은 영어 이제 전자와 약품 파마스티컬을 이제 합치말로서 전기 신호로 우리 몸의 이제 장기나 조직, 신경 등을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전자기기로서 부작용이 최소화된 물리 자극을 활용해서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 혹은 병리학적 과정에 영향과 변화를 주어서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약과 같은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되게 길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자기파를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의 특정 부위를 이제 자극해서 전자기파로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치료하는 게 바로 전자약입니다. 이러한 이제 전자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전자기기, 또 데이터 사이언스, 신경과학 이러한 최신 기술이 이제 융합돼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아주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분류로 보면은 체외 부착형, 피부에 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체내 삽입형, 뇌 같은 데 삽입하기도 해요. 그런 체내 삽입형이 있고요. 최근에는 비침습성, 몸에 해가 거의 없는 이제 높은 그게 비침성이 좋은 피부 부착형 전자약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피부 부착형으로 전기나 빛, 그러니까 광자극을 가한다거나 경두개, 즉 두개골을 가로질러서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크레니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자기 자극을 가한다거나 혹은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디지털 치료기기 말씀드렸고 지금 전자약 말씀드렸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고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제시하는 대로 우리 환자가 따라하거나 그런 게임을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약은 몸에 직접 전자기파를 쏘는 거예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으로서 전자기파를 몸에 신경에 직접 쏘여 그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치료기기입니다. 좀 그렇게 다르고요.
디지털 이런 핵심 플레이어 중에서는 요 밑에 아래 플레이어 하나 소개해 드린 매거스팀사가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두계 자기 자극을 뭐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TMS라고 합니다. 그거는 영어로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품목으로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은 모바일 단말기나 웨어러블 형태로 질병 및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측정하거나 건강 관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기 및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다음에 이제 설명할 그 데이터 기반 건강 관리 시스템을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체의 바이탈 신호를 상시적으로 취득하는 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 등으로 잘 알고 계신 뭐 개인 운동량 분석기기, 뭐 심박수 측정기, 체지방 분석기, 혈압 측정, 스트레스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분야 기술 개발 전략 방향을 보면 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기기라든가 헬스케어 서비스 이제 연계를 위해서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소형화라든가 또 저전력화, 또 이렇게 이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분석 이런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제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소위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뭐 세 가지가 있죠. 개인 의료 정보 (EMR) 데이터라고 하고요. 우리의 개인 유전자 정보, 나의 라이프 로그 정보 등을 이런 걸 다 처리, 분석해서 정밀 의료, 그러니까 프리시전 메디슨, 환자 맞춤형 치료죠, 의료죠. 거기에 예방의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하는 기술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 핵심 기술로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에 대해서 어떤 센싱한다거나 모니터링 하는 기술 등이 이제 해당되고 핵심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정의로는 개인 건강 관련 모든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기기, 플랫폼 등이 이제 해당됩니다. 기술 개발 전략을 보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학과 개인 맞춤 의료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또 ICT 발달로 우리 국민의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요. 또 개인 맞춤형에 대한 요구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환자 모니터링이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아직은 좀 걸려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잘 정비돼야 되고, 이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서 이 분야에 관련 혁신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효과 검증과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과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아래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 및 재활 시스템입니다. 정의를 보면 신체의 노화와 선천적 질병, 사고 등으로 저하된 인체 근골격 기능의 회복 또는 보조를 위한 의지 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신체 이동 및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모든 기기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이 분야는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다양한 기기에 대한 요구가 현재 뭐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대부분 여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위한 이 분야 이제 기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리가 아는 뭐 재활 보조기구에서 로봇이나 또는 ICT 개념이 이제 들어간 혁신 의료기기 개발이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 핵심 기술로는 근골격계 재활 보조기구 외에 또 체압 분산용 소재 개발이라든가 뉴오의, 즉 이제 소변 마려운 거, 이제 환자가 뭐 그런 뭐 어른들이 이제 소변 마려운 거라든가 변의 이런 거를 사전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즉 꽤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기술들이 이제 여기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중소기업 기술적 로드맵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의료기기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